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부동산 시장에 돈이 깔려 있는 것 자체가 이건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간 대출이나 현금들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고 또 너무 많은 가계대출들이 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힘을 좀 빼고 증시로 가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기조고, 그러니까 뭔가 다 지금 절세를 바탕으로 증시로 돈을 몰아주는 분위기예요. 코스피가 5천을 찍었어요.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급격하게 상승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인버스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고점이다, 이제 떨어질 거다. 자세히 뜯어보면 반도체 사이클을 타고 올라가는 게 굉장히 크고요. 지금 상황은 제값을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여기에서 더 갈 거냐라는 건 이제는 진짜 기대감인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상반기까지는 상승세 간다고 봐요. 네, 한국 증시가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5,000피를 달성했고요. 코스닥도 1,000스닥을 달성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투자 정말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려운 돈 얘기를 정말 쉽게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 분 모셨습니다. 어피티의 박진영 대표님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어하. 와, 어하. 어피티아이라는 뜻입니다. 너무 뵙고 싶었어요. 저 너무 영광이에요. 제가 2019년 그때 처음 주식을 시작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어피티라는 머니레터가 사실 그 당시에 많이 없었잖아요. 네. 근데 어피티라는 게 있는 거예요. 2020년쯤부터 구독을 했었던 것 같은데 벌써 5년째 구독자입니다. 와, 진짜 그때 하셨으면 완전 우등생. 초창기죠. 완전 초창기. 저희가 18년도부터 처음 그 뉴스레터 발송해가지고 19년도에는 아직 증시 호황장 전이었고 2020년부터 쫙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29년부터 구독하신 분들 보면 너무 반갑고 그쵸. 계좌 근황이 궁금하고 계좌 괜찮으세요? 오케이. 그래서 저도 실제로 이제 제가 경제 유튜버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경제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지금 주식 시작했어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은 저는 어피티 구독해라. 항상 이제 막 홍보를 하고 다녔었는데 이렇게 만나 뵙습니다. 진짜 반갑습니다. 오늘 다양한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피티 이미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피티가 어떤 플랫폼인지 알려주세요. 저희는 시작은 2030 여성들을 위한 경제 미디어로 출발을 했고요. 지금 18년도 7월부터 머니레터라는 이름의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으로 7년 반째 계속 발송을 하고 있고요. 저 누적 몇천 건을 그동안 발행하면서 지금 머니레터라는 경제 뉴스레터는 45만, 라이프스타일 뉴스레터 잘쓸레터는 36만, 요즘 유튜브도 열심히 하면서 12만, 인스타도 열심히 하면서 한 4만 정도, 도합 97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30들에게 어려운 돈 얘기를 쉽고 재밌게 전한다, 이런 모토로 계속 경제 재테크 얘기 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어피티만 구독하시더라도 경제 흐름, 세계 흐름을 정말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30을 좀 타겟을 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예금에서 돈이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금리도 되게 낮다 보니까 주식 화랑장이잖아요. 요즘 2030 세대들이 예금보다는 주식을 하는 이유가 단순히 주식 시장이 많이 올라서일까요? 그건 또 아니죠. 왜냐면 근데 물론 이건 있어요.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30대 초중반 분들은 사회생활 시작하고 지금이 두 번째 상승장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화랑장일 때는 못 들어갔거나 그때 물려본 분들이 이번엔 내가 벌겠다 하는 게 분명히 있긴 있어요. 2회차다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보다 조금 더 근간에 깔려 있는 건 내가 과연 직장 생활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평균 근속연수 너무 짧아졌고, 제가 찾아보니까 대기업이 14년, 중소기업 3.9년, 평균 한 5.9년인데 OECD 평균이 9.5년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OECD 국가들보다는 절반에 달하는 수준이고, 주니어들은 1년 반을 못 채운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짧은데요? 네, 너무 짧고요. 또 은퇴 나이 높인다라는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최근 한 10년 동안 실제 은퇴 나이는 만 49세? 이 정도. 지금 30대 초반인데 10몇 년밖에 안 남았네? 그동안에 내가 모은 자산으로 되겠어? 안 될 것 같아 하는 불안감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평균 수명 길어지고, 평균 수명은 태어날 때 뭐 90년대 초반생들의 평균 수명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게 계속 기대 여명은 늘어나고 있어요. 평균 수명 넘어가지고 살 것 같은 예감이 들고, 또 뭐 비혼이나 딩크나 뭐 동거 같은 다양한 삶의 형태들이 막 나타나다 보니까 표준화된 모범 답안이 없는 거예요. 돈이라도 자산이라도 안정적으로 만들고 현금 흐름을 잘 만들어놔야겠다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생존 때문이네요. 그렇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월급이 우리 마음처럼
막 이렇게 오르는 것도 아니고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모 기업은 전 직원 희망퇴직, 은행권은 또 지금 막 칼바람 불고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회사만 믿을 수는 없겠다라고 하면서 재테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코스피도 5,000피 달성했고 코스닥도 1,000스닥을 이제 달성했잖아요. 주식이 조금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노력들, 뭐 어떤 활성화 정책들 우리가 체크해 보면 좋을까요? 아, 지금 굉장히 좀 다양한 정책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부동산 시장에 돈이 깔려 있는 것 자체가 이건 이래선 안 된다. 부동산에 있는 돈들은,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간 대출이나 현금들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고 또 너무 많은 가계대출들이 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힘을 좀 빼고 증시로 가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기조고, 그걸 위해서 최근에 많이 이제 정책들을 내놓고 있죠. 일반 국민분들이 좀 만날 만한 계좌를 따지면은 뭐 RIA 같은 계좌, 들어봤어요. 네, 국내 증시 복귀 기자, 여기에는 IRP, ISA, CMA 등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번에 RIA는 뭐야 싶은데, RIA의 R은 리슈어링이라고 해서 원래 리슈어링이 해외에 지어놓은 공장들을 다시 국내로 갖고 온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해외에 투자한 투자금을 다시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투자 자체를 활성화하는 것도 있지만 해외 투자보다는 이제 국내 주식 투자해라는 식으로 돌려놓기 위한 계좌인 거죠. 이것도 최근에 이제 내놔가지고, 사실 여기는 주식시장 활성화뿐만이 아니고 달러 환율, 그렇죠. 요거를 조금 더 안정시키는 게 약간 근본적으로 깔려있긴 한데, 요거는 2025년 작년 12월 23일 기준으로 내가 보유하고 있던 해외 주식을 RIA 계좌로 입고시킨 다음에 이사를 시킨 다음에 여기에서 팔고, 그럼 달러가 생길 거잖아요. 이걸 원화로 바꾸고 원화로 그냥 두기만 하거나 뭐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 같은 데 투자를 하면 그 투자 한 1년 동안은 버텨야 돼요. 그렇게 해놓으면 원래 내가 내야 됐던 세금을 안 내도 되게 해주겠다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투자와 관련된 혜택들은 보통 다 절세거든요. 뭐 수익률을 더 붙여줄 수는 없잖아요. 확실하게 투자에 있어서 확정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식이 절세 혜택인데 요거를 주겠다 라고 하면서 일단 RIA 계좌가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또 IMA라는 계좌도 있더라고요. 저 IMA는 사실 요건 이제 국내 주식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하기보다는 이런 기관 투자자분들, 증권사, 대형 증권사들이 고객들의 돈을 이제 잘 끌어와가지고 벤처 쪽에 돈을 굴릴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이긴 해요. 그래서 이게 생산적 금융 그리고 모험 자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냥 이제 너무 안정적이고 충분히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우량주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기관 투자자들이 이런 벤처 투자, 중소기업들, 스타트업들 같은 데 투자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는 거 일환인데, 고객들이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고요. IMA에 돈을 맡기면 한 만기가 1년에서 7년 정도 돼요. 만기가 있는 대신에 수익률이 좀 이제 만기 길수록 높아지는 형태로 정해져 있고, 만기가 되면 증권사가 그 사이에 그 돈을 굴려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률도 낼 수 있지만 손실이 나더라도 증권사가 그걸 지급을 보장해줘요. 원금은. 원금이 보장되는 거죠. 네네네. 수익률이 높은데 원금 지급이 된다 그러면 저희는 무조건 이건 사기라고 했었거든요. 그런 사람한테는 도망쳐라라고 했는데, IMA는 증권사가 내가 알아서 할게. 우리가 원금 손실 나면은 뭐 약속한 수익률만큼은 못 주지만 원금은 줄게 라고 약속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만큼 큰 증권사에서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래에셋증권하고 한국투자증권, 그쵸, 몇 군데 안 되는데 그런 데서 아마 지금 IMA를 많이 밀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은행 예금 금리가 되게 낮잖아요. 한 2, 3%? 맞아요. 되죠. 근데 이제 IMA 같은 경우에는 은행 이자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원금이 보장이 되니까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같고, 대신에 이거는 예금자 보호는 안 되겠죠. 그쵸. 예금자 보호는 안 되고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예금자 보호가 되는 건 원금 보장된다라고 표현하고요. 얘는 원금 지급된다. 아, 그 차이가 있구나. 네. 많이 물어봐요. 원금 지급된다는데 그래서 예금자 보호는 또 왜 한대요? 결과적으로는 누가 책임지느냐의 문제지 원금은 웬만하면 받을 수 있다. 근데 항상 투자의 세계에선 100%는 없기 때문에 저희도 조심하는 거죠. 근데 증권사가 해준다는 거지 세상에 100%는 없어요. 네, 어쨌든 뭐 RIA나 IMA나 증권 쪽으로 수급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또 증시의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SA도 요즘 관심 많이 갔는데요. ISA, 생산적 금융 ISA라는 그 새로운 어떤 분야가 나와가지고요. 청년들을 위한 ISA, 그리고 국민들이 이제 국민성장 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끔 한 ISA도 나왔어요. 이것도 그 ISA에 워낙 관심 많으니까 이걸 통해서 국내 증시가 활성화되는 쪽으로 당신들이 움직여주면 절세 혜택을 더 줄게. 그러니까 뭔가 다 지금 절세를 바탕으로 증시로 돈을 몰아주는 분위기예요.
지금 뭐 코스닥 활성화 정책 중에 하나도 세제 혜택 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쵸? 작년 말에 발표가 12월 정도에 발표가 됐는데 아직은 구체화된 건 없거든요. 근데 코스닥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뭐 소득공제 혜택을 좀 더 주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도 있었고 그런 관련된 정책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마련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도 뭐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었는데 사실상 뭐 투자자들에게 그렇게 와닿는 정책들이 많이 없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세제 혜택을 확실하게 주겠다라고 한다면 진짜 이게 단기적인 상승이 아니라 계속해서 증시의 수급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촉매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조금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게 코스피가 5천을 찍었어요.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급격하게 상승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인버스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고점이다. 이제 떨어질 거다.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은?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전망이 있고요. 네. 교과서적인 얘기가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시장 자체 이제 코스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코스피가 너무 많이 올랐는데 자세히 뜯어보면 반도체 관련 기업들, 삼전, 하이닉스에 너무 편중돼 있기도 하고 최근에 그래도 뭐 현대차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이끌어주고 있긴 한데 반도체 사이클을 타고 올라가는 게 굉장히 크고요. 코스피 상장 기업의 대다수가 아직 그 주가 상승세를 많이 못하긴 했어요. 그래서 편중돼 있는 게 문제긴 한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근본적인 걸 문제 삼기엔 좀 어렵다. 그래서 이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이름에서 이렇게 바이오리듬 같은 거잖아요. 하락기에 오면은 당연히 이게 조금은 내려갈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 상황은 제값을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에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오를 수 있었 4천까지 오를 수 있었던 거는 제값 찾아가는 밸류에이션 정상화하는 과정 플러스 반도체 사이클 타고 올라온 거고 여기서 5천까지 간 건 이제 AI까지 하면서 올라가는 거다 표현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거든요. 근데 다만 여기에서 더 갈 거냐라는 건 이제는 진짜 기대감인 거죠. 정상화까지가 지금 과정이었다면 앞으로는 기대감이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반기까지는 상승세 간다고 봐요. 이게 지금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리고 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우리나라가 많이 오른 건 맞지만 네. 또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여전히 우리나라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제자리를 찾은 관점이다라는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이 또 실적 시즌이잖아요. 네. 숫자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지 가이던스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질문 좀 바꿔볼게요. 지금 국내 증시 위주로 좀 말씀을 했었잖아요. 미국 주식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미국 주식, 국내 주식 비중을 그럼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저도 어려운 질문이더라고요. 지금 작년까지는 S&P 500, 뭐 나스닥 100 이런 데 투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국내 주식을 왜 하냐 미국 주식을 사야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얘기 많았는데 제 계좌만 해도 제일 지금 지지부진한 게 S&P 500이에요. 이걸 비중을 나눈다면 안전자산, 위험자산 비중에서 그 구분해서 보면 미국 증시,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일종의 안전자산에 지금은 속하는 것 같고요. 이제 그라데이션이잖아요. 한국 주식은 여전히 너무 많이 올랐고 많이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위험자산이 있는 건 사실인데 저는 그 가늠이 안 된다면 무조건 반반을 하는 게 시작할 땐 반반을 하는 게 좋고요. 근데 저는 저 나름대로 기간을 나눠가지고 상반기에는 한국 주식시장이 더 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엔 저의 위험 성향까지 고려를 해서 그러면 나는 한국 주식을 그러니까 코덱스 200 같은 국내 대표지수 추종하는 ETF를 70% 넣는다. 그리고 S&P 500은 지금이 좀 낮은 때인지 어쩐 때인지 사실 요즘은 좀 가늠이 안 되지만 트럼프 정책이 너무 왔다 갔다 하고 그래도 일단 S&P 500은 월급 들어올 때 조금씩 산다. 이 정도로 저는 기준을 만들어요. 그럼 미국 주식은 안전자산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고 요즘에는요. 요즘에는 우리나라는 약간 위험 자산으로 관점을 생각하고 이제 비중 조절이 좀 중요할 것 같다. 그렇죠. 네. 근데 물론 이것도 저 되게 문과여가지고 그 위험자산, 안전자산 숫자의 세계를 좀 비유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흑과 백의 그라데이션 같은 거라서 요즘에는 비트코인 움직임이 훨씬 안전자산처럼 움직이거든요. 천천히. 근데 금이 미쳤잖아요. 맞아요. 은도 금이. 미쳤고. 네. 그래서 근데 전통적인 안전자산의 개념이 완전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어떤 그라데이션 같은 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얘는 계속 바뀌는 거예요. 계속 바뀌는데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위치하고 있는 쪽은 약간 안전자산에 좀 더 가까운 것 같고요. 변동성을 봤을 때는 어쨌든 오른 만큼 빠질 수도 있는 거니까 완전 정상
저점으로 가진 않겠지만서도 한국 주식시장이 그래도 그 약간 위험자산 쪽에 가 있지 않나. 그럼에도 저는 항상 주식은 모든 투자는 오를 곳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지금 높기 때문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오를 곳에. 근데 저는 더 오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거죠. 이건 또 개인의 투자에 따라서 맞습니다.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그 투자 원칙에 따라서 비중을 좀 조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투신자판. 투자에 투자는 신중하게 자신의 판단대로. 저희 회사 사원이에요. 아 그래요? 네, 진짜 걸려 있어요.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투신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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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한창 그 2030 세대들이 뭐 1억 모으기 이게 엄청 이슈였잖아요. 1억이라는 숫자를 생각했을 때 저 20대 때는 되게 큰 숫자로 느껴졌었는데 막상 1억을 어떻게 써야 될까? 부동산 투자하기엔 약간 애매하고 그쵸. 그러더라고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1억을 어쨌든 조금 더 시드를 굴리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대표님은 만약에 1억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굴리실 겁니까? 이것도 정답이 있어요. 정답이 있어요. 네. 1억을 그러니까 있으면은 뭔가를 해보겠다는 생각이 가장 틀린 생각. 그러니까 1억이 갑자기 생기는 순간이 제일 위험한 때거든요. 사람이 100만 원, 1000만 원, 5천만 원을 다룰 줄 알아야 1억 다루는 건데 보통 이렇게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건 툭 하고 떨어진 상황인 거잖아요. 이런 상황, 투자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는 일단은 시간을 버는 게 제일 중요한데 어쨌든 이걸 무조건 굴려야 된다. 막 밸런스 게임이에요. 그대로 두거나 투자를 무조건 하거나 둘 중에 하나면 1억을 반으로 뚝 나눠서 5천을 내가 생각하는 포트폴리오에 넣어요. 사실 포트폴리오까지 안 가도 돼. 예를 들면 코덱스 200 어쨌든 지수에 추종하는 ETF가 분산 투자가 되는 거니까 거치식으로 일단 절반을 뚝 넣고 나머지 금액, 나머지 5천만 원을 10분의 1로 나눠요. 10%씩. 그리고 시간을 배분하는 거죠.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사기로 이미 거치식으로 한 번 산 그 자산의 분할 매수. 조금씩 적립식으로 매수해서 10개월 동안 자산을 계속 사가는 거죠. 그럼 그 시간 동안에는 움직이면서도 이제 분산 투자를 할 수 있고 시간 분산 투자, 지수에 투자하는 거니까 그 안에서 분산 투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누고 싶으면 종목을 몇 개 더 고를 수 있는 거죠. 미국 장기국채에 투자하는 ETF, 단기국채 ETF, 뭐 금 ETF, 미국 증시 지수 이제 추종하는 ETF. 근데 이게 또 너무 어려우니까 실제로 제가 이제 대통령 얘기를 오늘 좀 하는데요. 네. 작년에 이제 증시 활성화 정책 펼칠 때 이재명 대통령이 ETF를 4천만 원어치를 샀어요. 근데 사는데 4천만 원어치의 국내 지수 추종하는 ETF를 일단 사고 그리고 앞으로 본인 임기 5년 동안 매월 100만 원씩 총 6천만 원을 계속 적립식으로 사겠다. 보면서 뭐 그 투자 판단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사후적으로 봤을 때 오르긴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되게 정석적으로 투자하신다. 거치식으로 크게 한 번 사고 분할 매수를 한다? 이거 완전 1억 떨어지면 해야 되는 일인데?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전 관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주식을 예전에 처음 했을 때는 이게 종목 이렇게 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종목의 관점에서 주식을 하면 뭐 운이 좋아서 벌 수는 있는데 그 돈으로 결국에 다른 거 투자하다가 잃어버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종목보다는 포트폴리오의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최근에 저희 머니로트 구독자분들 한 2, 3천 명 대상으로 설문을 했어요. 확실히 전 상승장에 비해서 개별 주식이 아니라 ETF. 그리고 한국 주식이 아니라 미국 주식. 근데 요즘에 조금씩 미국 증시 재미없는데 그러면은 한국 지수 ETF 뭐 이런 식으로 흐름이 좀 바뀌고 있거든요. 요즘에 ETF 쪽으로 자금이 엄청나다는 기사 저도 봤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부분인데 이제 목돈이 필요한 그 시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결혼이라든지 아니면 뭐 출산이라든지 뭔가 목돈이 필요한 계획을 앞두고 있다 했을 때는 어떻게 좀 이렇게 비중을 조절하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교과서적인 게 있고요. 있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좀 다른데 교과서적으로는 큰 돈 쓸 일이 있을 때 큰 돈 쓸 일을 앞두고 한 6개월 정도 전에는 완전 안전자산으로 바꿔놔야 되긴 해요. 왜냐면 그게 돈이 없어가지고 막 결혼을 못하고 이사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현금화를 해놔야 된다. 조금씩 현금성 자산으로 옮겨놔야 된다라고 말은 하는데 오히려 큰 돈 쓸 일이 있으면은 저거 돈 쓸 때까지 돈 튀기면 더 좋은 데로 이사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결혼식장도 좀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본성하고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항상 투자에 있어서 이성과 내 감성이 싸우면 이성을 따라야 되긴 해요. 교과서적으로 가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큰 돈 쓸 일 있을 때 물려 있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기준이 있어요. 우량주에 투자하고 있으면은 그냥 분할 매도해요. 왜냐면 우량주는 이렇게 확 오를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현대차,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지금 코스피 상장 종목 800개 중에서 3개잖아요. 나머지는 지금 지지부진하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물려 있으면 잘 안 돌아요, 그 시기가. 근데 약간 테마 주고 네. 가벼운 중소형주다? 그럼 따져봐야 되는 게 얘가 호재가 있을 만한 애인가. 최근에 일본 애니메이션이 막 뜨면서 애니메이션 관련 주식들이 많이 올랐는데 다음에 애니메이션이 개봉할 때 또 올릴 수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한 번의 바람이었나? 이런 것도 봐야 되고요. 영원히 찾아오지 않을 테마를 안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있어요. 마음속에 하나씩 네, 있잖아요. 네. 그런 친구들은 뭐 손절을 해야겠지만 그게 아니라 약간의 그 테마 사이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기다려볼 만하죠.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확 튀는 경우가 없으니 오히려 손절하는 게 낫고 네, 분할 테마성으로 매도. 테마성의 주식이 있다면 그 테마가 오는지에 따라서 좀 결정을 하면 되고. 결국엔 사람이 돈을 그냥 주식 계좌에 넣어놓고 이 화면 속의 돈으로 두기 위해서 투자라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위해서 잘 쓰기 위한 게 목적이잖아요. 결국에는 팔아야 돼요. 그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최악의 선택은 대출 받는 거죠. 자산 현금 시키는 게 좋죠. 그럼 만약에 매도를 했어요. 네. 수익금이 생겼어요. 네. 그럼 대표님은 재투자하세요? 아니면 뭐 사요? 저는 네. 주식 계좌에 있는 돈은 거기서만 계속 굴리는 것 같아요. 인출하지 않고. 네. 부동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완전 본성하고 이성이 막 뒤엉켜 있는 게 그걸 뽑아가지고 내 삶을 윤택하게 쓰고 싶잖아요. 근데 주식을 사는 것도 소비의 감정하고 나중에 좀 비슷해지거든요. 투자하는 내가 좋은 거예요. 옷을 사는 것만큼이나 주식을 사는 내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계속 쓰게 되더라고요. 부동산도 왜 10억짜리 집을 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만약에 10억까지 오르면 5억을 현금화하고 있을 것 같지만 그 다음에 15억짜리 집 사고 20억짜리 사고 그쵸. 그 부동산 차익으로 얻은 돈을 누리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하잖아요. 네. 주식도 저는 그 문제에서 계속 자유롭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또 이런 궁금증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투자하면은 뭐 여러 가지 투자처가 있겠지만 네. 보통은 주식과 부동산이잖아요. 둘 중에 어떤 걸 더 추천하세요? 이게 생애주기에 따라 다른데요. 네. 부동산이 내 집 하나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주인데 그 시점이 언제냐 문제고 이게 뭐 빨리 무조건 지금 집값 오르기 때문에 빨리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돼버리면은 사실 제 전문 분야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만나고 있는 30대 초중반 분들은 지금은 사실 이런 지수 상승이 계속되는 시기는 몇 번 없거든요. 아마 한동안 또 박스피라든지 이런 게 올 수 있어요. 떨어지진 않더라도. 근데 이럴 때는 주식으로 돈을 불리고 그리고 나서 이걸 금융자산을 부동산으로 바꾸고 나중에 또 이거 상승장이 왔을 때 또 한 번 불리고 이런 식의 이제 사이클을 나도 타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전 지금은 30대 초중반이면은 지금은 적립식 투자를 하든 뭐 지수 투자를 하든 통해서 상승장을 누리면서 돈을 불리는 게 중요하다. 네, 이 상승장이 또 언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지금 너무 우리가 막 4,000p, 5,000p 하니까 이게 약간 당연해진 느낌이 있는데 한동안 우리 불행했었거든요. 완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무슨 4천이야 막 이랬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럴 때 돈을 그래도 잘 불려놔야 된다.